보안이 유지되는 회의지만 회의석상에서 상대방에게 했다는 건 특히나 부하 직원인 해당되는 분에게 던졌다는 거는 어쨌든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. 또 이게 또 일파만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지난번에 그 언니죠. 조현미 상무 땅콩 회항 관련해서 검찰 출석했을 때 언니에게 보낸 문자에서 반드시 복수하겠어. 이게 굉장히 파문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언니는 사과하고 속죄하겠다라고 했는데 동생이 그 문자를 보내는 걸로 인해서 또 한 번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적이 있으니까요.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이 논란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 자기 갑이 위치에 있다고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해줘야 돼. 손해배상을 하면 되지. 갑이 지고 재벌집 아들, 딸이라고 남을 그래 때리거나 하는 게 되겠습니까? 그리고 그 소수 책임,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. 사실이라고 한다면. 네.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물컵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마주 앉아 있다가 이른바 물딱이라고 하잖아요. 그걸 연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또 이제 본인이 화가 났을 때 그건 아닐 텐데 이게 사실관계 확인 이유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. 먼저 이걸 그 물딱이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. 아직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조현아 전 부사장 기억하시잖아요. 아버지가 딸을 둔 죄라고 하면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전 국민 앞에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국민들 마음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조심조심 또 조심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요. 철없는 딸들 때문에 조양 회장 참 고생 많습니다. 특히나 또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? 지금 보도 보니까 저 사건 터지고 나서 대한항공 진에어 주가가 3, 4%씩 하락했다는 거거든요. 네. 그간에 얼마나 땅콩 해양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국민들 인식이 나빠져서 임직원들이 곧 노력해서 그만 또 좀 이렇게 회복했는데 이제는 이 둘째 딸이 나타나갖고 또 이게 이렇게 이 찬물을 끼얹고 있고 국민 밉상으로 등장해서 주가까지 하락시키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그 재벌들의 자식 문제 또 이 그 재벌들의 회사 지배 문제 정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 걱정 끼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국민들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.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고 권력이 세다고 희원한 사람 맞고 살면 이게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더 비난을 받는 거죠. 사실. 그랬다면 임원으로 들어올 때 29살에 임원으로 들어왔는데 낙하산 남았다. 실력으로 인정받겠다 그랬다는데 인정받는 실력이 저 모습인지 걱정됩니다. 조금 더 대한항공으로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4년간 언니 사태 이후에 그렇게 대한항공에 애썼을 텐데 쌓아왔던 그 브랜드 또 한 방에 날아가는 위기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만만치 않은 갑질로 불렸던 최순실 씨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. 이 청와대 비밀회의로 불려졌던 그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오늘 주요 멤버들이 검찰에 이어서 법원에 나왔습니다. 상납 5차 공판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최순실 씨 전언을 들어보니까요. 이 정반은 사뭇 다른 모습으로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전략이 달라졌나요? 그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. 주먹까지 불끈 쥐었다고 하던데요. 약간 산만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부터 막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었고 재판 진행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요즘에는 재판에 그 재판부 검찰이나 변호인들도 우리 PT라고 하죠.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스크린으로 영상을 띄워놓고 하거든요. 그게 그 프로젝트 영상 빛이 아마 자기한테 좀 직접적으로 왔나 봐요. 그게 좀 너무 눈부셔서 못 보겠다는 얘기도 하고. 또 어제 최순실 씨 눈빛이거든요, 저게. 그러니까 나 좀 또 중간중간에 피곤하다고 직접 쉬어야겠다 얘기도 하고. 이게 주변에서 또 응원하는 방청객이 있었나 봐요. 그 응원을 하니까 막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.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어쨌든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라는 것도 해보지 않을까. 그리고 어쨌거나 뭐 누구나 뭐 물에 빠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재판을 받다 보면요. 신경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당연지다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이제 1년을 재판받으니까 이제 준 전문가 수준이 됐지요. 그럼 어차피 뭐
이 선고가 되고 나니까 20년 나왔잖아요. 그러면 그렇죠. 이제 항소심에서 그보다 얼마나 깎느냐 그만 달려 있는 거. 본인 생각에도 뭐 깎아봐요. 뭐 저게 뭐 1년이 되겠습니까? 2년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좀 뭐 체념한 것도 있고 네. 내가 할 만한 다 하겠다. 아마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죠. 네. 문제는 국민들 쳐다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. 눈물을 흘리면서 뭐 잘못했다라고 하기도 했고 네.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마는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이 꼴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. 네. 너무너무 당당한 저 모습에 우리 국민들 또 한 번 정말 분노하고 속 터진다고 보여집니다. 그 오늘 재판에서요, 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요, 정호선, 이재만,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,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. 오늘 공판에서 다소 격한 모습을 보였다고요. 내가 최순실 때문에 국정원장 할복 자살하겠다고요? 이게 사실 좀 특이하고 주목받을 만한 부분인데 이분이 원래 좀 발언이 세세요. 네. 특활비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검찰이 아마 곁다리로 뭔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. 남재준 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면서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도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. 원장 내정에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을 내정하는 데 있어서 최순실 씨의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혹시 그걸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네.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갖다가 신문에서 봤던 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격 모독이다라고 했는데 검찰도 네. 아마 거기에 대해 좀 아마 굉장히 좀 아주 기분이 안 좋았는지 할복 자살하겠다라고까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그랬더니 네. 검찰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는 없었는지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해 본 것인다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. 굉장히 실제 이런 정도의 강경한 반응을 보면 아주 억울했다라고 느껴집니다. 진짜 억울하니까 하신 말씀이실까요? 저 정도 얘기는 잘 안 하시잖아요, 평소에. 근데 이분은 원래 좀 말을 세게 하는 분 아닙니까? 실제로 군인답지 않게 치밀하지도 않고 상당히 정치적이면서도 또 즉흥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죠. 네. 이거 좀 봐야 돼요, 이거는. 예. 이게 딱 오늘 이 말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. 어쨌든 5분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